얘도 그냥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올리에다 세우지 않고 손바닥만한 별로 크지도 않은 아이니까. 얘는 경기도 가평천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저는 새끼 호랑이 정도 호랑이로 보고 있어요. 꼬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서 어딘가를 바라보며 쉬고 있는. 돌 모양이 바닥면 좋고요. 안정적이고 전체 밝은 테두리 안에 까만 그림판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그림이 정확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려지는 부분 없이. 그래서 상당히 애정이 가는 돌입니다. 그래도 물 한번 뿌려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눈, 코, 입, 그래서 얼굴도 좀 나오고 앞발, 꼬리라고 하기 너무 크긴 하지만 예뻐요. 수마 다 됐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용과 얘는 호랑이라 생각하고, 용과 호랑이 이렇게 해서 얘는 간직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었고요. 자, 수석 탐석. 여기 지난 1월 영하 15도 16도에 취미가 붙어갖고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죠.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추억이 있었고요. 춘천을 중심으로 이 일대 물줄기는 싹 돌아다닌 것 같아요. 다 돌아다니고 봉화까지, 이제 거기까지 원주, 횡성, 단양 다 돌아다녔어요. 태백, 봉화 북부 지역까지, 그리고 이제 더 밑으로, 그리고 이쪽으로는 충주 쪽으로, 여주, 동해 바다 탐색도 했었죠. 이렇게 이제 더 뻗쳐나가려던 순간에 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탐색하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얘는 제가 간직할 돌이고요.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막 넣어드릴게요. 홍천강에서 데려온 애입니다. 얘는 내보낼 마음이 없고요. 얘는 여전히 제가 계속 간직하고 싶습니다. 별도의 받침대 없이 혼자 서 있는 거 가능하고요. 크기는 뭐 이렇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이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닌가, 이쪽 어디 봤나? 그러니까 까만 돌에 이게 좀 보이길래 파낸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끊김이 있고 희미하긴 하지만 이게 선명하죠. 용 머리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비상하는 용의 모양을 보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데려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좀 이쪽으로 그림이 그려졌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파가 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굴곡도 좀 들어가 있고, 반대편으로 이 문양이 새겨졌으면 훨씬
멋있는, 정말 얘는 수석이 될 수 있는 애였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죠. 물 치니까 좀 더 좀 선명해졌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수많은 됐어요. 다 얘가 정말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파가 있는 거. 그래도 용을 만나기가 쉬운가요? 그래서 얘는 제가 여전히 애정을 갖고 간직하려고 합니다. 꼭 갖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생각해 볼게요. 얘는 단양 영춘 북벽교 지역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속에 돌들의 크기는 제가 그냥 보통 남자, 성인 남자의 손 크기입니다. 뭐 특별히 작거나 크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 손 크기로, 제가 이 돌들을 만질 때 그 손 크기로 대충 가늠해 보시면 될 겁니다. 단양 영춘에서 데려온 칼라호박석이고요. 전체 모양은 이렇습니다. 밑단이 평평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네모나고 반듯하고 표면은 부드럽습니다. 수만은 다 된 상태고요. 자, 칼라 호박석은 문양을 보는 거죠. 얘는 상당히 무게가 있어요. 크기도 크지만 무게도 상당히 있습니다. 밑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찍는 이 영상 속에는 돌들을 다 깊이 파묻은 거 아닙니다. 살짝 올려놓은 거니까 이 높이는 여기서 뭐 한 1, 2cm 정도 파묻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엔 물 한번 뿌려 보여드릴게요. 얘는 상당히 추억이 있는 돌입니다. 금강으로 탐정여행 갔다가 동호회 모임 거기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두운 야간에 후레쉬를 밝히면서 탐석을 했던 그때 발견한 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 모양이 이게 참 멋지게 표현이 됐어요. 보통 이렇게 해라고 하건 달이라고 하건 동그랗게 나와 있는 그런 건데, 얘는 보면 여기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잡혀주잖아요. 실제로 바닷가에서 해돋이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가 동그랗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글이글 거리면서 막 이렇게 관동별곡에 표현이 된 그 해돋이처럼 그렇게 탁 올라와 줍니다. 이거를 뭐 월출이라고 봐도 좋고, 전체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밤으로 느껴지니까 월출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관동별곡에서 표현이 된 그 해돋이의 모양 딱 그거기니까 이렇게 라인이 좀 잡혀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글거리면서. 밑에 얘는 어떤 그림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돌의 구도 좋고요. 뒤에 물이 제대로 안 묻었네요. 뒷면도 큰 흠 없이 깔끔합니다. 정말 이 정도 그림 만나기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처음에 그 어두운 밤에 후레쉬 비춰서 물 묻혀 봤을 때는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감동이었죠. 전 동그란 해보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선에 딱 걸쳐서 물에, 바다에서 해돋이 보면 해가 위로 올라오는 만큼 밑으로 이렇게 번지잖아요. 딱 그게 표현이 된 거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돌입니다. 내보내겠습니다. 얘는 강원도 홍천강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누가 그곳에 방석을 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여감이죠. 뭐 색감이 다양하게 갖춰져서 화려하다면은 칠보석이라 이름 붙는데 이제 색감이 좀 부족하면은 모자이크석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석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은 못 해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푸른빛이 좀 강합니다. 강하고 수만은 다 된 상태예요. 그리고 알알이 이렇게 박혀있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홍천강에서 이런 석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홍천강은 자주 나갔는데 이런 석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저는 홍천강에서 취석했지만 산지가 홍천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방석했던 돌일 수도 있겠죠. 뒷면도 이렇게 됐고 위에 이제 약간 이렇게 좀 함몰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데 가장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이 여감이거든요. 이게 얘가 아니라 이제 뭐 찾아보면 칠보석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방사하는 그 선양 뭐 뭔지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뭐 칠보석은 침대로도 돌침대로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죠. 건강돌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얘도 그 레벨에 들어가는 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 안정적이고요. 얘는 이렇게 모래에 파묻지 않아도 바닥에 평평해가지고 자기 혼자 탁 놓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에요. 여감인데 단단하다는 거죠. 수만은 잘 됐습니다. 물 한번 뿌려드릴게요. 조명 때문에 어둡게 보이지 실제로 보면은 약간 좀 녹색 뭐 하여간 푸른기 나는 약간 녹색 전체적으로 그런 색이 강하고요. 군데 이렇게 붉은색도 좀 보이고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얘는 색감이 좋고 모양이 왠지 뭔가 기세가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취석할 때는 이게 흠으로 보였는데 자꾸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뭐 약간 폭포처럼 보이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그런 석입니다. 세 번째, 얘는 얘가 옥동입니다. 얘는 옥동천에서 데려온 아이고요. 얘도 칼라 호박석이죠. 지금 제가 그 물 뿌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손에 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는 과정에 이렇게 물이 좀 묻은 거 이런 거는 좀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전체 돌 모양도 나쁘진 않고 딱 이 라인을 본 거죠. 이 라인을 딱 보고 지금 영춘이나 옥동천에 가도 이제 이 호박석이
그냥 이렇게 직선 뭐 이런 라인들이지 이렇게 상경이 나오는 돌들을 거의 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올해만 양쪽 합쳐서 한 5-6번은 간 것 같아요. 근데 보기 힘들더라고요. 얘는 여기가 약간 꺾인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처음에는 안 데려왔어요. 그냥 보고 두고 왔다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제 영상 봐도 너무 이뻐 보이고, 그래서 다음날 다시 달려가가지고 결국 데려왔습니다. 수석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 수석감이 되지 못하지만 요즘 이 정도 라인 보기가 쉽지 않다고 충분히 데려올 만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물 한번 뿌려볼게요. 자, 어떤가요? 라인이 겹선으로 해서 능선이 정말 잘 나왔죠? 잘 나왔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죽은 게 아쉽지만 이것도 뭐 이 산 라인하고 조화가 되니까 방향은 일치하니까 그렇게 크게 흠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첫 번째 이 뒤로 살짝 아우라도 보이고, 그쵸? 산 뒤로, 산 라인 뒤로 살짝 아우라도 이렇게 살아있고, 조금 전체적인 색감이 조금 어두운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멋집니다. 요즘 이런 라인 보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얘는 춘천 팔미천입니다. 춘천에 있는 팔미천에서 취석한 호박석이고요. 호박석인가요? 호박석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차돌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석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색 대비가 너무 좋죠. 크기도 크고, 그죠? 제 손과 비교해 보세요. 크기도 크고 무게도 상당합니다. 8미천, 제 허벅지까지 오는 그 물을 건너가서 그 비탈에 있는 아이를 요 라인을 보고 가서 해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던 애인데 한번 방석했다가 이제 도를 아시는 선생님들이 얘는 데려와야 되는 돌이다 해가지고 다시 또 가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굉장히 진하게 얘는 혼자 서 있지 못했네요. 이건 넘어질 것 같은데. 자, 뒷면 옆면 모습 이렇습니다. 물이 말라있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라인이 진하고 강하게 보이는 아이입니다. 물 한번 쳐볼게요. 저는 처음에 현장에서 얘를 보고 어떤 이제 구중구걸 이게 그 커다란 기와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중구걸로 저는 봤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상적으로도 보여요. 사람 얼굴로 눈, 코, 입, 네. 머리는 없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크기 상당하고요. 그렇다고 뭐 아주 큰 건 아니고요. 저는 제 가방에 들어가는
크기만 지적을 하니까 물이 다 묻었네요. 이게 뭐 전체 모양이 이쁘거나 뭐 그렇진 않은데 요즘 이 정도 뚜렷하고 진한 택대비 분명한 이런 석도 보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제가 방석했다 그러니까 다시 데려오라 말씀하셔가지고 데려왔던 아이입니다. 다시 내보냅니다. 얘도 영월 옥동천입니다. 옥동천에서 데려온 아이고요. 호박석이죠. 옥동천? 봉화였나? 옥동천 맞을 겁니다. 굉장히 모양은 안정적이고 수만은 다 된 상태예요. 참에 이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요 라인 보고 시석을 했습니다. 물 뿌려 볼게요. 이게 동그라미입니다. 이거 동그래요. 근데 이렇게 라인이 잡히고 그 안에 이건 뭔 그림으로 봐야 되겠는지 아직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해요. 저는 또 전체 모양은 예뻐요. 예쁘고 흠 하나 없고 수마 다 됐고요. 크기는 딱 손바닥 크기입니다. 얘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와 같은 장소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옥동천이죠. 호박석입니다. 칼라 호박석. 이 라인을 보고 한번 물을 뿌려봤는데 그림이 애매하긴 했어요. 구도 때문에. 바닥은 평평합니다. 바닥은 평평하게 됐고 모양은 이렇고요. 자, 물 한번 뿌릴게요. 제가 손으로 잡는 바람에. 물 뿌리니까 좀 아름답죠. 이게 참 이게 위에 어떤 그 구름? 근데 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힘들고요. 약간 그 러시아의 오로라 같은 느낌도 살짝 나긴 하는데 색 대비가 좋아서 예쁘긴 예뻐요. 눈길은 굉장히 갑니다. 근데 이 그림을 무슨 그림으로 봐야 되느냐 그 고민은 아직도 있습니다. 눈길은 확실히 가요. 얘는 호피석입니다. 색깔이 푸른빛이 나서 좀 특이하죠. 근데 제가 그 문의해서 확인한 결과 호피석이 맞다고 합니다.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경북 봉화에서 취석했고요. 청호피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그냥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입속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돌고래 머리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표면은 상당히 유리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흠결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요. 이렇게 얘는 무엇보다 색감도 참 좋지만 소리가 굉장히 청아해요. 유리알 소리가 나고요. 이거 뭐 세어나봐야 또 쓰러질 테니까. 자, 물 한번 뿌려볼게요. 자, 화면 보이기 편하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너무 좋아요.
밝고 푸른빛이 나면서 밝기도 하고 완전 유리 같아요. 유리. 볼수록 매력적인 그런 돌입니다. 얘도 호피입니다. 속호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돌은 물속에서 요만큼이 보였어요. 요만큼을 보고 끄집어낸 겁니다. 이게 이제 수마가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못한 거라 합니다. 그래서 소고피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물 한번 뿌리겠습니다. 수마가 덜 됐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쉽긴 한데요. 요런데 보면은 확실히 호피라는 게 느껴지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욕실에다 놓고 한 번씩 물을 이렇게 뿌려보면은 밑으로 좀 빨간 물이 나와요. 얘네가 이제 계속 이 빨간 붉은색들 이게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양 바닥은 혼자 쓰지 못해도 살짝만 받치면은 혼자 쓸 만큼 그래도 안정적이고 호피석들이 대부분 되게 못생겼잖아요. 얘도 뭐 그렇게 이쁜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상상하기에 따라서는 좀 무령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봉하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황금빛이 없어서 칠보석이 되지 못한 아이죠. 근데 붉은색이 나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감이죠. 얘는 강원도 태백, 정확히는 경북 서포, 봉화군 서포 거기서 그러니까 얘를 데려온 정확한 위치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백하고 서포 경계선입니다. 낙동강이죠. 낙동강 최상류 거기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처음엔 누가 방석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쪽을 보니까 이런 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지는 그곳이 맞는 것 같고요. 아쉬운 건 위에가 이렇게 깨졌어요. 이게 너무 아쉽고 앞면은 선명한데 반해서 뒷면은 좀 많이 부족해요. 뿌옇고 이게 깨지지만 않았으면 그리고 요 라인들도 좀 더 선명하게 잡혔으면은 제가 이거는 계속 간직하고 싶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색감이 너무 화려하고 눈에 확 띕니다. 자, 물 한번 뿌릴게요. 거의 뭐 색감은 거의 보석이죠. 이런 데가 좀 선명하게 다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처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딱 가져졌으면 진짜 보물입니다. 보물. 그러면 아이고 자, 이렇습니다. 얘는 그냥 저 위에 올리지 않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손바닥 크기입니다. 영춘이었고요. 맞아요, 영춘일 거예요. 수석은 아니죠. 아닌데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눈썹이 이렇게 새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리고 반대로 놓고 보면
약간 웃고 있는 듯한 눈. 아, 때 앞에 서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한참 돌아다니도록 정말 마음에 드는 석 하나 못하고 있었는데 앉아서 쉬는데 얘가 문득 보인 거예요. 그 앉은 자리에서 막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아갖고 데려왔던 아이입니다. 뒤에는 이건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거 태양석이라 하죠. 뒤에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자, 물 한번 뿌려볼까요? 보세요. 완벽한 사람 표정이죠. 그러니까 불빛이 비쳐서 자는 거예요. 보죠? 눈, 입도 꽝 다물고 이렇게 새침한 표정. 뒤에 얘도 예뻐요. 붉게 이렇게 보면 이제 태양이 밑에 자리 잡는 거고 돌 모양은 이건데 방향은 그죠? 이게 뭐 수석이라고 하긴 그렇겠지만 사람 얼굴이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딱 나오기 쉽지 않죠. 표정이